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여러분이 가진 용액이 산인지 염기인지 그 액성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시약이라는 것을 활용을 했어요. 근데 지시약은 실험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 볼 수도 있는데 뒤쪽에 있는 이 붉은 양배추 용액을 끓이면 훌륭한 천연 지시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양배추 용액을 이용을 하게 되면 산성에서부터 중성 그리고 염기성까지 굉장히 다양한 색깔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용액에다가 우리가 붉은 양배추 시약을 집어넣었더니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강한 산성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산성에서는 붉은색, 그리고 중성에서는 보라색 계열, 그리고 염기성에서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과서 192쪽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하고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한번 펼치고 오늘 수업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밥을 먹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먹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텐데 선생님은 어제 이렇게 연어를 먹었어요. 근데 연어가 굉장히 맛있기는 한데 먹고 나면 입안에서 비린내를 지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비린내를 지우는데 효과적인 과일이 있어요. 그거는 바로 여기에 올려져 있는 레몬인데요. 레몬을 먹게 되면 비린내를 없앨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네, 연어에는 트라이에틸아민이라는 염기가 들어있는데 레몬에 있는 시트르산과 반응을 해서 비린내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산과 염기를 반응시키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궁금증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수업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산과 염기를 혼합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보다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시약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요. 이 지시약은 무엇이냐면 산과 염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시약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얘가 색깔이 변하는데요. 요 색이 변하는 이유는 수소이온이나 산에 들어있는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과 반응을 하게 되면 색이 다양하게 변하게 돼요. 대표적인 지시약으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리트머스 용액이나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리고 메틸오렌지, BTB 용액 등이 있어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천연 지시약으로도 붉은 양배추 용액을 많이 이용을 하기도 하죠. 그러면 각각의 지시약들이 산성, 중성, 염기성 용액에서 어떻게 색을 나타내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장 흔하게 쓰이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리트머스 종이에요. 근데 이 리트머스 종이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 각각의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 중성, 염기성 용액에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근데 지금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산성과 중성 용액에 집어넣었더니 색깔이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염기성 용액에 집어넣었더니 색깔이 맞아요. 푸른색으로 변했죠? 그러면 우리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어떤 용액에다 집어넣었는데 색깔이 이렇게 푸른색으로 변했다. 그러면 이 용액은 염기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럼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한번 볼까요? 쭉 보니까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산성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하지만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 지시약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인데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중성에서는 색깔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염기성 용액에서는 이렇게 붉은색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기성 용액을 검출을 할 때 우리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쓰면 좋겠죠. 자, 세 번째는요, 메틸오렌지인데요. 메틸오렌지 용액을 보면 산성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하지만 중성과 염기성에서는 둘 다 노란색을 나타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두 개는 구분을 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네, 마지막에 있는 지시약은 모든 용액에서, 세 가지 용액에서 다 다른 색을 나타내는데요. 이것은 바로 BTB 용액이에요.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 용액에서는 푸른색, 녹색,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푸른색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시약을 이용을 하면 이 용액이 산성인지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산과 염기를 한번 반응을 시키면서 지시약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보면 되겠죠.
지금 밥을 먹는 친구도 있을 거고 밥을 먹지 않는 친구도 있을 텐데요. 밥을 제때 먹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신경 쓰는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배가 아픈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속쓰림을 경험을 한 친구도 있을 거예요. 선생님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것은 위산이 과다하게 분비되었기 때문인데요. 이 위산은 소화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염산인데요. 염산은 굉장히 소화를 할 때는 유용하지만 너무 많이 나오면 이렇게 속쓰림을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 속쓰림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가 제산제라는 것을 먹는데 대표적인 게 땡포스라는 거죠. 이 땡포스를 먹게 되면 조금 이 속쓰림 증상이 완화가 돼요. 왜 완화가 되지? 그것은 이제 땡포스 뒤쪽에 있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보면 되는데 수산화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염기예요. 이 염기가 앞에 있었던 산과 반응을 하게 되면 물이 돼요. 그러면서 속쓰림을 완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산과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반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중화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중화 반응은 산과 염기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에요. 산의 수소이온과 염기에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서 물을 생성을 하는 반응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 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액성 변화를 알고 싶으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지시약을 이용을 하면 되죠. 그럼 우리가 중화 반응을 한번 실험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사진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것은 수산나트륨 수용액에 붉은 양배추 지시약을 집어넣은 모습인데요. 노란색으로 보이네? 이거 혹시 앞에서 봤던 그거 기억나요? 무슨 액성이 뭐죠? 맞아요. 염기성이죠. 근데 우리가 이름에서도 알 수 있어요.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구나. 그래서 이게 염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요, 뭘 집어넣어 볼 거냐면 염기성인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한번 이렇게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액은 어떻게 변할까요? 네, 변화를 보니까 이렇게 살짝 보라색으로 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라색 기억나나요? 맞아요. 중성으로 변했어요. 그 이유는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얼린 건데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으면 탄산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탄산과 수산화트륨 염기가 반응을 해서 물이 만들어지면서 액성이 중성으로 변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더 지나게 되면 드라이 아이스가 더 많은 수소 이온을 만들어내고 액성이 산성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붉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산과 염기를 반응을 시키면서 시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는 지시약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사진으로 봤으니까 모형으로 한번 중화 반응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염산 수용액이에요. 산은 수용액에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렇게 염산 수용액에는 이렇게 수소 이온이 들어있어요. 마찬가지로 수산화트륨 수용액에서는 물에 녹아서 수산화 이온을 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수산화 이온이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두 개가 반응을 하게 되면요, 이거 두 개가 반응을 하면 수소 이온 하나랑 수산화 이온 하나가 만나면서 결합을 해서 뭐가 만들어지냐면 물이 형성이 돼요. 여기 보니까 여기엔 수소 이온이 들어있었어. 얘는 분명히 산이었는데 여기에는 수산화 이온이 들어있었어. 두 개가 들어있어. 염기였는데 산과 염기를 반응을 시키니까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졌어? 맞아요. 물이 만들어졌어요. 물이 만들어지니까 수소 이온 사라졌네? 수산화 이온? 물이 되었네? 그래서 얘는 혼합 용액은 중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각각 지시약을 집어넣으면 액성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연속된 반응으로 진짜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중성인지 하나씩 단계를 밟으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교과서에 메모하는 칸이 있어요. 여러분도 선생님이 답을 쓰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하고 답을 적어보도록 하세요. 자, 가용액을 한번 볼게요. 얘는 염산 수용액인데요. 지금 보니까 얘가 바로 수소 이온이라고 했죠? 수소 이온. 그리고 얘는 나트륨 염소 이온이겠죠? 근데 수소 이온이 지금 몇 개 들어있나요? 맞아요. 2개가 들어있죠.
2개. 근데 OH 이온 있나요? 수산화 이온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액성이 산성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내가 수산화 나트륨을 집어넣을 거야. 근데 수산화 이온을 집어넣게 되면은요, 집어넣으면 한 개를 집어넣었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있었던 수소 이온이 몇 개가 되었죠? 하나가 되었죠. 근데 내가 수산화 이온을 집어넣었는데 걔는 기존에 있었던 수소 이온하고 결합을 했어요. 반응을 해서 뭐가 되었지? 물이 되었죠? 그러면 수산화 이온 있나요? 없어요. 0개. 그러면 수소 이온이 있으니까 액성은 산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얘는 수소 이온이 2개고 얘는 수소 이온이 1개인데 누가 더 강한 산일까? 맞아요. 얘가 더 강한 산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다가 계속 수산화 이온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를 더 집어넣었어. 그러면 여기 보니까 수소 이온 있어요? 없네요. 수산화 이온 있어요? 없어요. 수소 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1개씩 반응을 하면서 하나의 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물 2개가 만들어지고 수소 이온도 없고 수산화 이온도 없어. 그럼 액성은 뭘까? 맞아. 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더 집어넣어 보자. 더 한번 집어넣어 보면 여기다 딱 집어넣으면 뭐만 들어왔어? 수산화 이온만 들어오게 되었죠. 수소 이온 있어요? 없어요. 0개. 근데 수산화 이온이 하나가 들어와서 1개가 있네요. 그러면 얘는 지금 액성이 뭐예요? 수산화 이온이 있으니까 염기성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변화를 보기 위해서는 지시약을 이용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반응이 일어날 때, 이런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요,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는 항상 열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중화 반응에서 중화되는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산과 염기가 똑같은 양이 있어서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1대1로 반응을 해서 물 1개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산과 염기가 같은 양이 완전히 중화가 되었을 때 온도가 가장 높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런 중화 반응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맞아, 해산물을 먹을 때 레몬즙을 이용을 하는 것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니면 속이 쓰릴 때 선생님이 말했던 땡포스를 먹는 거, 또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노트, 중성지, 또는 치약, 그리고 산성된 토양을 중화시킬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기가스를 중화시킬 때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중화 반응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산과 염기가 반응하면 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주제를 한 가지 정해서 미로스쿨에 500자 내로 조사해서 글을 적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우리가 교과서에 밑줄을 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지시약입니다. 그래서 겉보습이 비슷한 산과 염기 용액을 구분할 때는 우리가 지시약을 사용을 하는데 이 지시약은 수소이온이나 염기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과 반응을 해서 각각 색깔이 변하는 물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시약을 이용하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지시약의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식물이나 꽃에서 출출한 천연 지시약을 비롯해서 뭐 리트머스 종이, 페노프탈렌 용액, 메틸오렌지, BTB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산과 염기를 반응을 하게 되면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중화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일정량의 염산에다가 우리가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을 계속 집어넣으면 수소이온과 수산화 이온이 반응을 해서 점점 적어지다가 없어지면 중성 용액이 되죠. 그 이후에 계속 집어넣으면 수산화 이온만 존재를 하게 되니까 염기성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중화 반응이 일어날 때 열이 발생을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을 우리가 중화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중화열은 중화 반응이 많이 일어나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산과 염기가 완전히 중화되었을 때 가장 용액의 온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중화 반응은 굉장히 많은 곳에 이용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환경을 보호하는데 이용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산성비가 내리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되겠죠.
근데 이런 토양이 산성화되면 대부분의 농작물이 자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여기에 석회가루와 같은 염기성 물질을 시켜가지고 중화를 시키면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게 되겠죠. 또한 우리가 사용하는 화석연료를 연소시킬 때도 이렇게 산성화가 많이 되는데요. 산성비의 원인이 되는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데 공장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산성기체인 이산화황을 우리가 염기인 석회석으로 중화시켜서 제거한 후에 배출을 하게 되면 뿔이 만들어지니까 대기오염을 줄여서 산성비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듯 우리 주변에서는 중화 반응을 이용한 예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아니면 더 조사를 하셔도 돼요. 다른 주제가 있으면 중화 반응의 예를 하나 더 찾으셔서 관심이 있는 주제를 선정을 하시고 그 내용을 조사를 해서 500자 내외로 미로스쿨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로써 우리가 화학 변화에 대한 단어는 다 끝났어요. 다음 시간부터는 지질시대와 생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